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 올해 58살입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고 2년 후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그 덕에 아내와 아들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 자랑이자 인생의 전부인 아들 준영이는 올해 32살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의대를 가더니 정형외과 전문의까지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우리 아들이 의사라서 하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런 준영이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약혼녀는 윤서진, 33살로 약사입니다. 밝고 똑 부러진 성격에 우리 아들을 잘 챙겨주는 좋은 아가씨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약혼식을 올렸고 올해 10월이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아내 명희는 결혼 준비로 바쁩니다. 56살인 명희는 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준영이 교육에 전념하려고 2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그 후로는 집안 살림만 돌보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만 하며 산 여자입니다. 지난주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매년 받는 검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검진 결과를 받아보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전무님,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정형외과 전문의시라고 들었는데 가족력 확인 좀 해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족력이라니 준영이는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인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골밀도와 관절 수치를 보면 전무님은 상당히 양호하신 편인데 보통 이런 질환들은 유전적 요인이 큰 편이거든요. 아드님 쪽 가족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별일 아니겠지 싶어 넘어갔습니다. 준영이는 어릴 때부터 아픈 데 없이 튼튼하게 자랐고 지금도 건강합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니 자기 건강은 잘 챙기고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명희가 결혼 예식장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와 통화하며 예식장을 알아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건강검진 받았어요? 어땠어요? 별거 없어. 다 정상이래. 명희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보였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 결혼하면 우리도 이제 할 일 다 한 거네요. 손자 보는 것만 남았어요. 명희의 말에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32년 동안 잘 키웠어.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지. 그날 저녁 준영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병원 업무가 끝나고 퇴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서진이랑 예식장 확정했어요. 다음 주에 같이 가보실래요? 그래, 가봐야지.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준영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잘생기고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32년 전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의젓한 남자가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셨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다 좋다더라. 네, 아버지, 아직 튼튼해. 준영이는 잠깐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건강하셔야 손주도 보시고 오래오래 사시죠. 준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이가 의대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준영이 옆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제 모습과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명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우리 가족의 평범하고도 단란한 시간들. 큰 사건 없이 조용히 흘러온 세월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셈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몇 주 후면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30년 넘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명희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식사를 차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날은 말없이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불안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스트레스겠거니 생각하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자꾸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력을 확인해 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준영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고민했지만 바쁜 아들을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형 최태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조카 결혼 선물 같이 보러 가자. 그래, 형, 토요일 괜찮아. 형과 통화를 마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준영이 어렸을 때 병원 기록들을 모아둔 봉투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꺼내보았는데 그 안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장의 서류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32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93년 1월, 제가 26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건설회사에 입사한 지 4년 차로 대리 직급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들 셋을 키우신 분들로 장남인 형 최태수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고 저는 차남으로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 이순자는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형수가 딸만 둘을 낳은 터라 더욱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수시로 중매를 권하셨고 결국 지인의 소개로 한명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명희는 당시 24살로 초등학교 교사 2년 차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에 임용되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교사답게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을 본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말수가 적었고 저도 어색해서 할 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서로의 직업과 가족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아요. 평생 교사로 살고 싶어요. 명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자, 성실하게 일하는 여자,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명희는 전보다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고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석 달 정도 만나며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에 빠져서라기보다는 서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반, 우리 세대의 결혼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1993년 1월,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친지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고 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았다는 기쁨에 연신 웃으셨습니다. 명희야, 우리 집안은 아들만 낳는 집안이야. 빨리 손자 보여주렴. 신혼 첫날 밤부터 어머니는 손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로 바빴고, 명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로맨틱하지도, 특별히 갈등이 있지도 않은 평범한 신혼부부였습니다. 결혼 3개월이 지난 4월,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임신이라니.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정말 병원은 가봤어? 네, 오늘 다녀왔어요. 확실해요. 명희의 얼굴에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임신한 여자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기쁨에 겨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효부네. 빨리 아들 낳아야 한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명희를 극진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보양식을 해주셨고, 산부인과에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명희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학교 일도 있고 혼자 다니는 게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서운해하셨지만 며느리의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명희의 산부인과 진료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남편이 산부인과에 동행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혼자 병원을 다녔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명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입덧도 심한 편이었지만 내색하지 않았고 학교 일도 계속 나갔습니다.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을 봤지만 임신한 여자의 감성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명희야,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없어요. 괜찮아요. 명희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히 임신 기간을 견뎠습니다. 1993년 7월, 명희가 출산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조금 이른 출산이었지만 의사는 조산이라 2.8kg으로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저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오자 달려갔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입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제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내 피를 이은 아들. 준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준수하고 영특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머니는 손자를 보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도 흐뭇해하셨습니다. 명희는 산후조리를 하며 아기를 돌봤습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며 밤낮 없이 아기를 돌보는 명희의 모습은 헌신적인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명희야, 고생했어. 우리 아들 잘 낳아줘서 고마워. 고마울 건 없어요.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는 명희의 눈빛에는 사랑과 함께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산후우울증 같은 거려니 생각했습니다. 준영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대견해 하셨고 저도 퇴근하면 아기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제 아들, 제 피를 이은 아이,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32년 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명희가 얼마나 큰 비밀을 안고 있었는지, 그 비밀이 언젠가 우리 가족을 뒤흔들게 될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실을 알기까지는 아직 30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신호는 있었습니다. 명희의 조심스러운 태도, 혼자 병원을 다니겠다던 고집, 결혼 6개월 만에 출산. 하지만 당시에는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준영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면서 걷기 시작했고 3살이 되자 말을 제법 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는 손자를 보러 자주 오셨고
준영이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준영이 할아버지 닮아서 이목구비가 또렷하네. 어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이는 확실히 우리 박씨 집안 사람들과 닮은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준영이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이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어머니가 손자를 봐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준영이는 유치원에서도 모범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차분하고 집중력이 좋다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준영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역시나 공부를 잘했고 성격도 온순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2003년 준영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명희가 교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준영이가 곧 중학교에 진학할 시기였고 아들 교육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12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그만두려고요. 준영이가 중요한 시기니까요. 명희의 결정을 저는 존중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 월급도 차장으로 올라 충분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명희는 전업주부가 된 후 집안일과 준영이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학원을 알아보고 준영이 공부를 챙기며 정성스럽게 뒷바라지했습니다. 준영이의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저는 퇴근 후 아들의 성적표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우리 아들 대단하네. 아버지, 자랑이야. 준영이는 제 칭찬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6년 저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한 보람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를 모범 사원이라고 불렀고 아들 자랑을 하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박 부장은 복 받았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효자라면서. 그럼요. 제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친구들을 만나도 준영이 자랑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준영이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의대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명희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야식을 챙기며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저도 퇴근 후 피곤했지만 준영이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영아,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준영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확실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2011년 가을, 준영이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수능 성적이 우수해서 서울의 명문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준영이가 전화로 알렸을 때 저는 회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잘했다. 아들,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외식을 했습니다. 명희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고 저는 소주를 마시며 행복했습니다. 준영이는 수줍게 웃으며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6년 동안 준영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과에 진학하고 실습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2017년 준영이는 의대를 졸업했고 정형외과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정형외과는 힘들다던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분야예요. 인턴과 레지던트 4년은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밤낮 없이 병원에서 지냈고 주말에도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준영이는 28살의 나이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정식으로 채용되었고 이제 당당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어. 정형외과 전문의야. 저는 친구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32년을 키운 보람이었습니다. 명의도 조용히 기뻐했고 어머니는 손자가 대견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2018년에 이사로 승진했고 2022년에는 전무이사가 되었습니다. 정년까지 2년을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2024년 가을, 준영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윤서진, 약사였습니다. 밝고 똑 부러진 성격의 준영이를 잘 챙기는 여자였습니다. 부모님,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준영이의 말에 저와 명희는 기뻐했습니다. 10월에 약혼식을 올렸고 이듬해 10월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993년 준영이가 태어난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명희는 조용히 집안을 돌봤습니다. 준영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살았던 30년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제 아들이었고 명희는 헌신적인 아내였으며 우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곧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6월 준영이의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명희는 예식장을 알아보고 예단과 예물을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와도 자주 연락하며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간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자들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참에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준영이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초등학교 상장, 예방접종 수첩, 병원 진료, 기록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라 병원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네, 어릴 때 물건 정리하고 있어. 이것 봐, 유치원 때 그림. 준영이는 웃으며 그림을 봤습니다. 서툰 솜씨로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와, 이거 아직 있었네요. 추억이다. 준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계속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병원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준영이가 어릴 때 다녔던 소아과 기록들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진료,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감기, 장염, 예방접종 같은 평범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넘기다가 한 장의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998년 준영이가 5살 때 받은 혈액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했던 검사였던 것 같았습니다. 결과지 상단에 적힌 혈액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B형.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O형입니다. 헌혈을 자주 해서 제 혈액형은 확실했습니다. 명희는 A형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확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O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 AB형 자녀가 나올 수 있나?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유전 법칙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병원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2000년에 받은 건강검진 기록, 2002년 학교에서 받은 신체검사 기록, 모두 AB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제 혈액형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하나? 아니면 명의의 혈액형이 A형이 아니었나? 서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단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형 최태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변호사라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형, 지금 시간 돼?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혈액형 유전에 대해 아는 거 있어? O형하고 A형 부모 사이에서 AB형 자식이 나올 수 있어? 형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유전적으로 불가능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진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준영이 혈액형이 AB형이야? 형은 이미 눈치챈 듯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거 중요한 문제야. 확실히 확인해 봐야 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2년 동안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준영이가 혹시 제 친자식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명희가 날 속였을 리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혈액형 검사가 잘못됐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하지만 3번이나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모두 AB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실수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 와서도 명희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준영이를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명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명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부부라 서로의 변화를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형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형, 친자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진수야,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확인해야 해. 이대로는 못 살겠어. 형은 한숨을 쉬며 검사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채취한 샘플을 보내서 검사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야,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어. 각오는 돼 있어? 각오고 뭐고 일단 알아야겠어. 다음날 준영이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준영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빗에 묻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제 머리카락도 함께 채취해서 형이 알려준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계속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준영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2년 동안 키운 아들, 제 피를 이었다고 믿었던 아들, 만약 친자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뜬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자 관계의 확률 0%.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준영이는 제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32년 동안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제 피를 이었다고 확신했던 준영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의 자식이었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들리지 않았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명희가 날 속였단 말인가? 32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았단 말인가? 결혼 전에 누군가와 관계가 있었나? 아니면 결혼 초기에 바람을 피웠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허탈함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부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조퇴할게. 회사를 나와 형 최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결과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진수야, 어디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형의 집으로 갔습니다. 형수는 자리를 피해 주었고 형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형에게 보여줬습니다. 형은 결과지를 보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수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형, 머리가 안 돌아가. 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 이유가 있을 거야. 32년 전 일이니까 차근차근 들어봐. 어떻게 물어봐. 32년 동안 날 속였는데.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지. 이대로는 못 살잖아.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명희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형의 집에 머물며 고민했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쉰다고 연락했습니다. 명희한테는 출장이 생겼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전화로 명희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 괴로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형이 명희를 불렀습니다. 저와 명희가 대면할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형수는 외출했고 형의 집 거실에서 우리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명희는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 씨, 진수가 할 말이 있대요. 형의 말에 명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꺼내 명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줘. 명희는 결과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32년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부터?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선배가 있었어요. 김우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고 같은 과 선배였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3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는 듯 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만났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진 씨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제 집안이 가난하다고, 결혼은 안 된다고 했어요. 우진 씨는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어요. 1990년대 초반, 집안 배경이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던 시절이었습니다. 명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시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1992년 여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우진 씨한테 연락했지만 이미 해외로 떠난 뒤였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 너무 무서웠어요. 1990년대에 미혼모로 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잘리고 집안에서도 쫓겨날 게 뻔했어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2년 동안 저를 속인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중매로 당신을 만났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어요. 결혼 3개월 후에 임신했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는 이미 9개월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결혼 6개월 만에 출산한 거구나. 조산이라고 했잖아. 네. 2.8kg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상 체중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명희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형도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우진 씨는 어떻게 됐어? 5년 전에 해외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소식을 듣고 복잡했어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3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든 거야? 준영이를 내 아들이라고 믿으며 키웠는데 사실은 다른 남자 자식이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준영이도 진심으로 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이 제 어깨를 잡았지만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32년이야, 32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말할 생각 안 했어? 말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영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당신이 아들 자랑할 때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명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형이 명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명희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형의 집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명희한테는 당분간 따로 살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는 가지 않았고 준영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2년 동안 아들이라고 키웠는데 이제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아들로 여겨야 하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말없이 술을 따라주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준영이한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통스러웠습니다. 형의 집에 머문 지 10일째 되던 날, 아버지 박상철이 찾아왔습니다. 83살의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형이 사정을 말씀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진수야, 이리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형한테 다 들었다. 준영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며? 네, 아버지.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명희한테 화날 만도 하다. 32년 동안 숨긴 거니까. 하지만 진수야, 준영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내 손자는 준영이 하나다. 피가 어쩌고 저쩌고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32년 동안 내가 키웠으면 내 자식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83년을 사신 아버지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준영이한테 말하면 그 아이 인생이 흔들린다. 결혼도 앞두고 있잖니.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형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진수야, 준영이한테 말하는 건 신중해야 해. 32살 성인이 갑자기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면 감당하기 어려워. 하지만 형,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아? 권리와 필요는 다른 거야. 지금 준영이한테 필요한 게 그 진실일까? 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준영이는 지금 행복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의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진실이 준영이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준영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봤습니다. 형이 건네준 앨범에는 준영이가 자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잔치 때 한복 입고 웃는 모습, 유치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 날 저와 명희 사이에 서서 찍은 사진, 의대 합격 발표 날 기쁨에 겨워 우는 모습, 32년의 시간이 앨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 첫걸음을 뗐을 때의 기쁨,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의대 입학 때는 기쁨에 겨워 회사 동료들에게 술을 샀습니다. 전문의가 됐을 때는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약혼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제 아들이 제 품을 떠나는구나 싶어 뿌듯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을까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가짜였을까요?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야, 32년간 키운 게 진짜 아버지야.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32년의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진하잖아.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명희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2주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출장 가신 거예요? 아, 그래. 일이 좀 복잡해서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목이 메었습니다. 준영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에 예식장 최종 확인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같이 가실 거죠? 그래, 갈게. 그럼 주말에 뵐게요. 건강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이 옆에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진수야, 준영이는 내 아들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32년을 함께 산 진짜 아들이야. 다음 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많이 야윈 것을 걱정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준영이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흰 가운을 입은 준영이가 보였습니다. 환자들과 이야기하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32년 전 처음 안았던 작은 아기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밤새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던 날, 첫 자전거를 배우던 날, 수능 보러 가던 날, 의사 가운을 처음 입던 날, 모든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아버지로서 함께했습니다. 그게 가짜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명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영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명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준영이한테는 말하지 말자는 것.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에 준영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2주 만에 아들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형과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수야, 내 생각은 이래. 준영이한테 말하지 마.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32년 동안 키운 게 증명이야. 준영이가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준영이는 성숙한 아이니까 언젠가 알게 되더라도 이해할 거야. 형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토요일 준영이를 만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정말 모르고 있을까? 의대를 다니며 유전학을 배웠을 텐데 혈액형 유전 법칙쯤은 알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준영이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준영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는 않더라도 준영이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조용한 카페를 예약했습니다. 준영이한테는 예식장 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준영이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서. 카페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2년 만에 가장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카페 2층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는 커피를 주문하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영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2주 만에 본 아들은 여전히 성실하고 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아,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준영아, 내 혈액형이 뭐지? 준영이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AB형이요. 왜요? 아버지는 O형이야. 어머니는 A형이고. 준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준영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순간 제가 놀랐습니다. 준영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니? 준영이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가 펴는 것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의대 다닐 때요. 본과 1학년 때 유전학 수업에서 혈액형 유전 법칙을 배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2011년 준영이가 18살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14년 동안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알고 있었어? 네. 처음에는 병원 기록이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검사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AB형이었어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의사답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O형과 A형 사이에서는 A형이나 O형 자녀만 나올 수 있어요. AB형은 유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버지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영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 14년 동안 혼자 그 사실을 안고 살았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 준영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모르는 척 했단 말이야? 아니에요. 모르는 척이 아니었어요. 준영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아버지예요. 32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 32년의 시간이요. 준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신 분이 아버지예요.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신 분도, 수능 전날 격려해 주신 분도, 의대 합격했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신 분도 아버지예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 가운 처음 입었을 때 자랑스럽다고 하신 분, 전문의 됐을 때 눈물 흘리신 분,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뻐하신 분, 그분이 다 아버지예요. 준영아, 생물학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3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진짜 부자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준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4년 전 진실을 알았을 때 혼란스러웠어요.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 저를 키운 사람이라는 거요. 저는 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2년 동안 아들의 손을 수없이 잡았지만 이 순간만큼 뜨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흔들려서, 검사까지 받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히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는 진짜 부자라는 걸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2년 만에, 아니 준영이에게는 14년 만에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세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거. 모를 거야. 너한테 미안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1990년대에 미혼모로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준영이는 성숙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32년 동안 저를,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알아. 하지만 배신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구나.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하지만 어머니 없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준영이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이는데 아버지인 제가 더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만 더 약속해 주세요. 뭐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할아버지는 충격받으실 거예요. 큰아버지는 알고 계셔. 내가 말했어. 큰아버지까지만 아시는 게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게 나아요. 준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비밀은 최소한의 사람들만 아는 게 좋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준영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제 어깨만큼 넓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새삼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예식장 가실 거죠? 당연하지. 내 아들 결혼식인데. 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런가요, 아버지? 서진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때 버질로드 같이 걸어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명희를 용서할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화할 준비는 됐습니다. 준영이가 14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진실을 이제 가족이 함께 안고 가야 했습니다. 저녁에 명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내일 집에 갈게. 명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32년 결혼 생활의 위기를 넘기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2025년 10월 준영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희와 저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명희는 32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저도 배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준영이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2년의 시간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준영이의 대학 동기들과 병원 선후배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준영이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32년 전 작은 아기였던 아들이 이제 결혼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와주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준영이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아들도 결혼식 앞에서는 떨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긴장돼요. 아버지도 32년 전에 내 어머니랑 결혼할 때 떨렸어. 괜찮아. 잘할 거야. 준영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32년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더 고마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신부 대기실에서는 명희가 서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진이는 아름다웠습니다. 명희는 며느리의 드레스를 정리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우세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우리 준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명희의 눈에는 32년 동안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했던 비밀, 숨기며 살았던 세월, 그리고 이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신랑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영이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앉은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영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고 저는 아들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32년 전 처음 안았던 작은 아기, 밤새 울어서 잠 못 이루게 했던 아기, 첫 걸음을 뗐을 때 달려가 안아줬던 아이, 학교 입학식 날 손을 잡고 갔던 아이, 의대 합격 소식에 함께 울었던 청년.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상 앞에 도착하자 저는 준영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명희 옆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희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생했어. 32년 동안.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괴로운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이가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가 햇빛에 반짝였고 신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단상에서 준영이는 서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자 주례가 식을 진행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네. 준영이와 서진이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주례의 말씀이 끝나고 신랑 아버지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박진수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영이는 3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고 오늘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준영이를 키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준영이가 있어서 저희는 진짜 부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우리 준영이 잘 부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아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서진이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시간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준영이와 서진 씨도 그런 시간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게 다가와 축하했습니다. 전무님,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고맙네. 준영이가 잘 자라준 거지. 형, 최태수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형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만이 아는 비밀이었지만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상철도 오셨습니다. 83살의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준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영아, 축하한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준영이는 할아버지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하셨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저희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영이와 서진이를 중심으로 저와 명희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함께 섰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모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32년 동안 지켜온 가족, 일기를 넘기고 더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영이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에 타기 전 준영이가 저와 명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라. 조심히 가고.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아버지 잘 챙겨주세요. 그럴게. 너희들이나 잘 다녀와. 준영이 부부가 떠나고 저와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에 둘만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둘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준영이가 알고 있었대요. 14년 전부터요. 알아. 준영이한테 들었어.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아들이니까 견딜 수 있었겠지.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2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야 완전히 풀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알아. 그만 미안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저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32년 동안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남은 시간도 함께 걸읍시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32년의 시간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32년의 시간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자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과 헌신으로 쌓은 세월입니다. 준영이는 제 아들입니다. 32년 동안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저는 이제 곧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희와 함께 조용히 노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준영이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때도 저는 말할 것입니다. 저 아이는 제 손주라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라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